어머니, 저 어머니가 창피해서 두고 온 거 아니에요. 울며 말하는 며느리를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며느리와 저의 이야기 이제 시작할게요. 2번 터치해 주시면 힘이 팍팍 날 것 같습니다. 진옥은 새벽부터 부엌을 서둘렀습니다. 며느리 유라 친정에 가져갈 반찬을 하나씩 상자에 담으면서 오늘만큼은 웃는 얼굴로 하루를 보내고 싶다고 마음속으로 빌었죠. 작은 약통도 가방 안쪽 주머니에 살짝 넣습니다요. 심장이 갑자기 쿡쿡 쑤시는 날이 늘어났지만 괜한 걱정을 주고 싶지 않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유라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얼굴에는 피곤함과 예민함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아직 준비 안 되셨어요? 우리 좀 서둘러야 해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여유는 전혀 없었죠. 진옥은 허겁지겁 겉옷을 걸치고 상자를 들었습니다. 금방 나가면 되지 뭐. 오래 안 걸려. 2 사람은 나란히 엘리베이터에 섰지만 유라는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자 유라는 뒷좌석에 놓인 상자를 힐끗 보더니 아무 말 없이 트렁크 쪽으로 밀어 넣었어요. 혹시 내게 뭐 잘못 넣었니? 아니에요. 그냥 짐 보이면 복잡해 보여서요. 짧은 대화가 끝나고 차 안에는 어색한 정적만 남았습니다. 진옥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오늘만은 마음 상하는 일 없이 지나가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친정집이 가까워질수록 유라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차가 골목 초입에 멈추었을 때 드디어 일상이 깨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차에 계세요. 우선 저 혼자만 들어갈게요. 먼저 들어가서 인사하고 나중에 모시러 나올게요. 내가 같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 오늘은 좀 그래요. 제가 사정이 있으니까 그냥 좀 차에 계세요. 유라가 급히 차에서 내려 골목 안으로 사라지자 차 안은 갑자기 낯선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옥은 허리에 메고 있던 가방 끈을 괜히 조여보며 마음을 다독이려 했죠.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지, 금방 나오겠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듯 속삭였습니다. 차 유리 너머로 친정집 대문이 보였고 잠시 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죠. 유리는 현관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누군가를 안아주는 듯 했어요. 아이고, 혼자 왔구나. 멀리서 들리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이어서 유라의 목소리가 따라붙었죠. 응, 나 혼자 왔어. 시어머니는 집에 계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진옥의 손등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집에 계신다는 말이 함께 오고 싶지 않다는 말로 들렸죠. 그녀는 자리에서 몸을 조금 일으키다 이내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해 가방 안에 약통을 더듬었지만 약을 꺼내지는 않았어요. 내가 같이 가자 한 건 너무 무리였나 보네. 입술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 공기는 점점 답답해졌고 시간은 이상하게 늘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죠. 누군가 차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라고 말해줄 것 같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더욱 떠오르면서 골목에는 햇빛이 번졌지만 진옥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손에 쥔 선물 상자는 어느새 무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졌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겠다고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진옥은 차 안에서 천천히 허리를 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에 희미하게 비친 자신의 얼굴은 생각보다 더 지쳐 보였죠. 이대로 돌아가면 난 또 아무것도 모른 척 해야겠지.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내려섰습니다. 아까보다 공기가 차가워진 것 같았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한 열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선물 상자를 다시 2 손으로 단단히 끌어안고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친정집 대문 앞에 서니 안에서 들려오는 말소리가 더 또렷해졌습니다. 유라야, 시어머니는 왜 안 모시고 왔니? 아, 그분은 집에 계시는 게 편하다고 하셔서요. 대답을 들은 순간 진옥의 가슴이 또 한 번 내려앉았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불편하게 했을까? 오늘만큼은 이유를 물어야겠어.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리며 그녀는 대문 옆 좁은 골목길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정면으로 들이닥쳐 소리를 지르고 싶은 마음도 잠시 스쳤지만 그렇게 하면 더 큰 상처만 남겠지요. 그래서 그녀는 먼저 상황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로 했습니다. 오늘만큼은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이 허약한 심장보다 더 강하게 박동하고 있었죠. 친정집 옆 담장 끝에는 오래된 작은 문이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자주 쓰이지 않는지 문 앞에는 낙엽이 소복이 쌓여 있었죠. 진옥은 조심스럽게 그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려 손잡이를 쉽게 잡지 못했지만 깊게 숨을 들이쉰 뒤 천천히 귀를 가져다 댔어요. 안쪽에서는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유라야, 시집 가더니 더 예뻐졌네. 그러게, 고생은 안 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칭찬과 웃음이 이어질수록 진옥의 가슴은 서늘해졌습니다. 그 사이에 자신에 대한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죠. 잠시 뒤 유라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저는 제 가족이랑 있을 때가 제일 편해요. 그 말 뒤에 이어진 웃음 속에서 진옥은 자신이 완전히 바깥 사람이 된 느낌을 받았어요. 손에 든 선물 상자를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었다 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내가 들어가면 저 웃음이 깨질까? 그래서 나를 두고 간 걸까?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대로 서서 안쪽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그때 안에서 의자가 끌리는 소리와 함께 대화의 분위기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이 순간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지금까지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예감이 어렴풋이 스며들고 있었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유라의 낮고 분명한 목소리가 안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 사실 오늘도 오기 싫었어. 유라 친정어머니의 놀란 소리가 이어졌죠. 왜? 무슨 일 있는데? 사람들 많이 있는 데만 가면 숨이 안 쉬어져. 지난번에도 여기 왔다가 화장실에서 한참 울었잖아. 진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했던 사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까지 같이 오시면 나 더 긴장돼. 잘해야 한다는 생각만 나고 그러다 또 숨 막혀요. 유라의 고백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진옥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유라 친정어머니가 낮게 한숨을 쉬었습니다요.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를 차에 두고 오는 건 아니지.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알아, 나도 알아. 근데 무서워. 나 약한 사람이라는 거 들키기 싫어. 문틈 너머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지금까지 진옥이 믿어온 모든 생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자신이 미움받아서가 아니라 며느리의 두려움이 이상한 모양으로 튀어나온 것이었다는 사실이 첫 번째 반전처럼 가슴에 깊게 박혔죠. 그러나 상처가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이해와 서운함이 한꺼번에 밀려와 다리가 잠시 휘청거렸습니다. 몸을 가누려 뒤로 물러서던 순간 누군가 조심스레 진옥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놀라 돌아보니 젊은 여자가 서 있었죠. 유라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어머님이시죠? 혹시 들으셨어요? 진옥은 대답을 망설였지만 결국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은 잠시 한숨을 쉬더니 옆 골목으로 그녀를 이끌었죠. 언니, 그러니까 유라는 원래부터 가족 모임을 힘들어했어요.
어릴 때 집안일이 좀 많았거든요. 집안일이라니요?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소리를 지르고 접시가 깨지고 폭행까지. 그런 날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 많은 자리만 가면 언니 몸이 먼저 반응해요. 떨고 숨이 막히고. 동생의 말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된 상처를 꺼내는 듯한 톤이었어요. 진옥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창피하대요. 시댁의 약한 모습 보이기 싫다고 늘 그랬어요. 그래서 더 엉뚱하게 행동해요. 숨고 피하고 밀어내고. 동생은 미안한 얼굴로 진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언니가 잘한 건 아니에요. 오늘 일도 분명 잘못이에요. 하지만 어머님이 미워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에 진옥의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또 한 번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는 기분이 들었죠. 이제는 며느리를 단순히 나쁜 사람이라고만 볼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이 지금 자신의 상처를 바로 어루만져 주지는 못했습니다. 둘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친정집 대문이 벌컥 열리며 유라가 허겁지겁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유라는 골목 끝에 서 있는 진옥을 발견하자 그 자리에서 멈췄죠. 얼굴은 이미 창백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짧은 한마디에 온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유라는 다가오다가 무릎을 꿇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어머니를 창피해서 두고 온 거 아니에요. 무서워서 그랬어요. 또 숨이 막힐까봐. 또 화장실에 숨어 올까봐. 진옥은 그 모습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래도 나한테 말은 했어야지. 말하면 제가 약한 사람이라는 거, 못난 사람이라는 거 다 들킬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눈에 그렇게 보이기 싫었어요. 이 순간 두 번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진옥은 처음으로 며느리가 자신을 밀어낸 것이 미움이 아니라 존경받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뒤틀린 행동이라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 앞에서는 괜찮은 며느리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숨기고 더 엉뚱하게 굴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유라의 눈물은 바닥에 떨어져 작은 점을 만들었습니다. 진옥의 눈가도 어느새 촉촉해졌죠. 나는 나를 싫어해서 그런 줄만 알았지. 나 같은 늙은이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줄 알았어. 아니에요. 어머니가 있어서 제가 버틴 날도 많아요. 근데 말로는 못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오래 쌓여 있던 오해와 두려움이 울음 섞인 고백과 함께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울음이 잦아들자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골목에는 저녁 햇빛이 비스듬히 내려앉았고 공기는 아까보다 한결 부드러워졌죠.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진옥이었습니다. 그래. 오늘 일은 쉽게 잊히진 않겠지. 그래도 왜 그런지는 알았으니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유라는 눈을 붉힌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다음부터는 숨고 싶어질 때 그냥 숨는다고 말할게요. 괜찮냐고 물어봐도 돼요? 물어봐. 나도 내 마음 좀 더 솔직하게 말할게. 진옥은 가방 안을 더듬어 약통을 꺼냈습니다. 유라와 동생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죠. 나도 사실은 건강이 썩 좋은 편은 아니야. 괜히 걱정 끼칠까봐 숨겼지. 우리 서로 너무 많이 숨기고 살았네. 그녀는 약을 한 알 삼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서로의 비밀을 나누는 첫걸음처럼 느껴졌죠. 이제 들어가실래요, 어머니? 유라의 질문에 진옥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늘은 그냥 우리 셋이서 돌아가자. 웃는 얼굴로 다음에 준비해서 오자. 세 사람은 나란히 골목을 걸어 나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이번에는 진옥이 먼저 자리에 올랐죠. 유라와 동생도 뒤따라 탔습니다. 돌아가는 길 차 안은 조용했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거리 풍경 속에서 진옥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짐이 아니고 이 아이들도 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상처 입은 가족일 뿐이죠. 그 생각이 마음속에 잔잔하게 내려앉으면서 그녀는 오랜만에 가볍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말하기 힘든 사정은 누구나 있으시죠? 저희와 같은 사연이 있으신 분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은 사연을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